어떤 남자와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미용실을 들어올 때부터 먼지 묻은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 더벅머리인 그의 모습은 머릿속으로도 잊을 수가 없네요. 결국 저는 그 남자와 함께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지요.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미소를 짓더만 눈이 시선의 대상이었어요. 한편 그 성숙한 듯한 존재이고 그것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어딘가에 녹아내렸단 생각을 했죠. 저도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가끔 이어커트할 때 웃어요. 선생님들도 효자 노릇을 놓치지 않아 몇 달 회전 사업에서 계약을 함께 급하게 머리를 낸 적도 있었어요. 성에서 선은 에어샵에서 생산한 선물로 이제 무언가를 안 가고 매일 잠시 정말 대안을 찾지 않아도 무리지 이렇게 대안을 찾을 순 없음. 그만큼 나 같은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아요. 여긴 제가 키우는 공유하던 친구한테 색을 나무랄 각영시키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매일 사인을 했던 그 남자. 그 고기 국물류의 갈림길을 막심 시선을 했던 순간 잘못 본다고 말이죠. 하며 어렵게 사는 남자였어요. 그는 주변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늦게서야 퇴근을 하는 중이라고 했죠. 남자는 꾸준히 일을 하면서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렁뱅이 노숙자 같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참 괜찮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속뿐만 아니라 것도 참 잘생긴 더라고요. 머리를 다 자르고 난 뒤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니 덥수룩한 머리와 찌찌한 옷처리 밑으로 칠하고 잘생긴 얼굴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몰라보게 잘생겨진 남자를 보며 저는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인연이 된 저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제대로 된 직업이 없이 막노동판을 전진하는 일찍인부.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중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냐며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라 권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긴 당시에는 저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미용실 수습 직원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방 하나 딸린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은 너무 가난해서 제 결혼을 도울 수준이 아니셨고 남편은 거의 버린 자식으로서 집안을 일으키려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은 제대로 학업도 마치지 못하고 막노동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었죠.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잘 기르다가 현재의 가족에게 입양된 아이예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호적을 올리고는 제대로 대해준 적이 없었죠. 애초에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친아들이 있어서 친아들과 양아들에게 주는 사랑이 양 부모님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았어요. 고마웠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려져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에게 그나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마련해준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봐왔던 남편의 가족은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남보다 못한 인간들이었어요. 아들 하나는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일을 시키며 살았고 개근상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학교 다니는 것을 즐겨했던 남편은 학교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래도 자신의 희생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참고 견디기만 했죠. 형은 학비까지 보내줬으면 자기도 대학 등록금을 벌어오라며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던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막강판을 전전하며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힘들어하는 동안 지원이 되었던 형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오랫동안 돈을 벌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갑자기 공무원이 되겠다며 고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뒷바라지 또한 역시나 저희 남편의 몫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식구들에게 받으며 이용만 당했던 남편은 지속적으로 이어진 무시와 상하관계 때문인지 지금 희기르고 있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습니다. 자기 형 뒷바라지 을아 중에 막노동이 되었던 건데 식구들이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자식은 머리 좋아서 급 공무원이 된 줄 아는지 저희 남편이 뭘 안 하며 늘 무시하고 했습니다. 그들에서는 한 번 못도 마치 바보 온달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생각처럼 멍청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짧은 가방금과 달리 책 읽기를 즐겨하고 머리도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도 남편의 비상함 때문이었죠. 남편은 집안의 방해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 똑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뭘 궁금해하거나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이 막힘없이 대답을 해내고 평소 수학 계산을 할 때에도 계산기 한 번 두드리는 법 없이 머릿속에서 금방 암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아내인 저로서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며가 된 저도 마찬가지로 무시를 당해야 했었죠. 하긴 저는 초에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었고 친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그나마 손재주가 좋아 미용 기술을 배워 먹고 사는 참이었으니 제가 시댁에서 예쁨 받을 만한 처지는 아니었겠나. 동서 음식 아직도 안 됐어. 거의 다 했어요. 빨리빨리 좀 해. 우리 그애 배고파 돌아가시겠다. 그러게. 형님이 일손 좀 도와주셨으면 더 빨리 했을 텐데요. 뭐라고서? 지금 맞겠다고. 그 소리야. 아니요. 제가 다 해도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죠. 제 손은 2개인데 인분을 차리려면 얼마나 바쁠까요? 그건 동수가 내려 터져서 그런 거지. 손을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혼자서 왜 못해? 어머, 형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신다고요. 그래도 손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로 손이 느리다고 하시면 저 굶어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형님이 아무리 구박을 하셔도 저 밖에서는 손 빠른 걸로 유명해요. 별명이 거의 가위손이라 그래요. 뭐, 가위손 같은 소리를 좋아하시는 건 없나 봐요. 그래서 동서, 지금 나랑 농담 따 먹기나 하자는 거야?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더 열받게 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형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저한테 화내봐야 형님 목만 아프실 텐데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도와주시던가요? 저도 형님이랑 신랑이 하려니까 손이 더 느려지네요. 나 참, 아니, 어떻게 동서는 매번 말 한마디를 그냥 앉아. 내가 만만하니 나한테 매번 그렇게 되고요. 하면 좋아.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것이 취미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형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요. 왜냐하면 저는 형님을 왜 열받게 해야 하나요? 자, 그건 지구 팡팡하는 거야? 뭐야? 야, 넌 왜 계속 심심하게 움직이는 거야? 왜 넌 항상 욕을 받는 걸 즐기는 거야? 아니면 덜 욕을 받아서 그러는 거야? 저예요. 그린 적이 있었나요? 어머, 오해예요. 어머니, 그건 제가 우상이라 그러는 거랍니다. 옷을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 남편 같은 실은 상가 어디 있니? 너는 울음꾼이 되었어. 썩 쇠로 쳐 말고. 내가 한 일을 해. 그래도 내 성격이나 일을 하던 게 마음에 달아났으면 최고야. 하지만 저는 시댁이나 가족에서 무시받거나 구박당하는 것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뚜렷하고 각오가 없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지요. 어머니나 형님께서 구박하면 웃으면서 대처하고 욕을 받아도 괜찮아 해요. 더 실실거리고 다녔더니 오히려 저보다 형님과 시어머니가 더 답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박을 하고 욕을 하면 기가 죽어야 할 텐데 저는 그럴 때마다 기죽은 표 하나 없이 농담 따먹기 하고 있었으니 오히려 상대방이 더 기가 막힐 노릇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집살이도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건 저희 남편이었고 저희 남편은 진중하고 순수한 성격이라 누가 말을 하면 곧이곧대로 듣고 누가 구박을 하면 몇 배로 상처를 받고 오래 담아두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그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서 성격이 그렇게 변한 건지는 몰라도 남편은 보기와 달리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구박을 당하면서도 자기 가족 욕 한 번 못하고 가족들에게 구박받으며 매번 상처받고 좌절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거죠. 남편은 저처럼 대꾸도 못하고 그냥 참기만 하더라고요. 했거든요. 야, 너 요즘도 계속 막노동 다니냐? 나야 뭐, 늘 그렇지. 너도 참 안심하다 나이 먹고 결혼까지 했으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지. 언제까지 그런 일용직 전전하면서 살 거야? 너 그러고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 아유, 너는 제 소식을 뭐 하러 묻니?
쟤야 10년째 맹같은 처지인 걸 물어서 뭐해 중절밖에 안 돼 애가 달리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겠니? 아마 서방님 아직도 계속 고생하시는 그나 막노동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생을 연필만 잡아서 그런지 벽돌 한 장 못 나를 텐데. 서방님이 여에 막노동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다 타고나는 재주가 있기는 있나 봐요. 그러게 서방님도 학창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하시지. 형은 대학까지 들어가고 번듯하게 공무원 하는데 동생은 막노동하는 게 좀 그렇다.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부해보는 게 어때요? 검정고시라도 봐서 고졸이라 돼야죠. 요즘 중학교 졸업장 가지고 끝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아이고, 공부는 무슨 공부. 저 멍청한 놈이 공부를 해봐야 뭔 이득이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한 거지. 저 놈은 고아원에서 데려왔을 때부터 멍청해서 공부시켜봤어야 소용이 없다고. 대체 낳아준 부모가 어떤 인간들이었다. 바보야, 바보. 그래, 저 놈이 공부는 무슨. 제가 할 생각이 있었으면 친정했겠지. 그리고 이제 와서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망도하면서 사는 놈이 고등학교 졸업장 따서 뭐 하겠어? 그렇다고 뒤늦게 대학을 갈 것도 아니고. 저 놈은 그냥 몸 쓰는 게 천직이야? 그러니까 너 괜히 어디 아파서 일 못하지 말고 관리 잘해라. 연아,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손 벌리면 안 돼. 알았어. 우리가 너 여애 먹이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시댁 식구들은 다 같이 모일 때마다 늘 저런 식으로 저희 남편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말도 없이 묵묵히 있는 사람을 괜히 건드리고 쑤시면서 가뜩이나 헐어있는 사람 마음에 소금을 뿌려 대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여태껏 그 집에서 받은 은혜보다는 저희 남편이 희생한 게 더 많은데도 시댁 식구들은 저희 남편을 은혜 모르는 짐승 정도 생각하는 듯했죠. 그런 시댁 식구들의 말에 화가 나서 제가 대신 나섰던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냐며 무시하지 말라고 막아서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저까지 같이 비웃으며 저희 부부를 욕했어요. 애초에 그 집안에서 끝발 없는 제가 나서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고 남편 역시 제가 나서기를 바라지 않는 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직접 나서기를 바랐지만 늘 당하기만 하던 남편은 이미 무기력해진 듯 그런 말에 반박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형이 잘나서 그런 거겠지.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하며 참기만 하는 거죠.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던. 저는 남편에게 시댁과 연을 끊기를 권하기도 했었지만 남편은 키워준 정 때문에 시댁과 연을 쉽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시댁 안 가면 안 돼? 가봐야 또 좋은 소리 못 들을 건데 가서 뭐 해? 당신 매번 고생 많지. 못난 나 때문에 괜히 당신까지 구박당하고 미안해.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그렇지. 나야 욕 들어 먹는다고 속에 담아두는 성격도 아니고.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당신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이 나한테만 그래? 당신한테 얼마나 심하게 그러는데 당신이 당하는 거에 비하면 내가 먹는 욕은 세 발의 피도 안 돼. 근데 당신은 나처럼 무디지 않잖아. 나는 당신이 상처받으면서까지 그 집 식구들이랑 영 끊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잖아. 아무리 구박 당하더라도 나한테는 어머니고 형님이야. 가족이 가족 같아야 가족이지. 부려먹을 줄만 알고 챙겨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야?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나는 가족이라 생각해. 애초에 나는 버려진 아이였어. 내 부모라는 사람들은 한겨울에 애가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담요 한 장으로 싸서 버려놓고 간 사람들이야. 이름도 정보도 아무것도 없이 그 후로는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고 그렇게 버려지면서 나는 이름이라는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보육원 원장님이 신성을 따서 아무 이름이나 지어 붙였지. 그게 원래 내 이름이었어. 너무 흔하고 성이 없어서 내 스스로도 싫어질 것 같은 그런 이름. 근데
그런 나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새 이름을 만들어준 게 지금의 가족이야. 그래서 나는 나한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그 사람들을 놓을 수가 없어. 매번 구박당하고 무시당해도 그래도 좋아. 그 이유나 고우나 그게 가족 아니야? 모르겠어. 당신 보기에는 이런 내가? 들 중에서도 직접 금전적으로 포기한 것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남편만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을 찾는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과 자기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평강공주 프로젝트가 더 큰 성과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에게도 포용과 이해의 가치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탑시보다 종이가 높기 때문에 통합된 늪에 지루할 수 있는 유익한 통합형 서비스 접근 방법에 기반한 맞춤 적용을 할 때 좋으며 사고하거나 만들 때 우결산적이나 비용 계산법에 크게 기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기나 어느새 터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사용되어서 구근엄티스의 수십 평 속으로 정말 힘들게 집을 짓게 된다. 사골 눈금과 수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료를 만들 것이돼 이뤄서 합병을 통해 화병성성 또는 재생산적 성상의 기오부 필요한 측면을 드릴 경우 탓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세정파가 수료관들을 만들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인건비 걱정할 일 없이 장사는 점점 잘 되어 갔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는 월에 몇천만 원씩을 버는 성공한 미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을 저희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되었다고 해서 명품을 두르거나 사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이 막노동이라며 저는 미용사 일을 하는 걸 평소에 엄청나게 무시했으나 그래서 아마 제가 솔직하게 말을 했더라도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무시하던 제가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하긴 그러거나 말거나 애초에 그 집 식구들은 저 같은 거한테 관심도 없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남편이 막노동 일을 그만두기로 바랐어요. 남편은 여태 해온 게 그 일인데 어쩌겠냐 계속 막노동을 다니려 했지만 저는 남편이 그냥 단순히 몸 쓰는 일을 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 텐데 언제까지 험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공부를 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어린 시절 대학 다니는 형이 부러워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는 남편의 얘기에 마음이 아파서 남편이 이제라도 그 한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다지만 이제는 제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할 능력이 되니까요. 당신 공부하는 거 좋아했었다. 지금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한은 풀어봐야지. 그러니까 당신 이제라도 공부해.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유, 내 주제의 공부는 무슨. 이제 와서 내가 가기 대학생 될 것도 아니고. 나 이제 그런 욕심 없어. 욕심이 없기는 왜 없어? 당신, 아직도 대학생들 쳐다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표정이 얼굴에 선한데. 그리고 공부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책은 왜 들여다봐? 내가 당신 마음을 정말 모를 거라 생각해? 당신 공부하고 싶잖아. 대학도 가고 싶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왜 그래? 아니, 그러다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어.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야? 그리고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건데 내 때는 이미 너무 늦었지. 내 걱정에 해주는 말인 건 알지만 나는 정말 괜찮아. 여보,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당신,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잖아. 그리 공부의 때가 어디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무시당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가족들 앞에서 맨날 중이라고 무식하다 소리 듣는 거 괜찮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난 이제 그냥 그런데 당신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는 당신, 설마 자식 앞에서까지 무시당하는 꼴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니지. 나는 당신 정말 존경해. 그래서 내 아이도 당신을 존경해. 한생하고,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부담도 될까봐. 미안해. 하지 말고 이번에는 욕심 한번 부려봐. 나 이제 돈 잘 버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내가 일 안 하면 당신 혼자 고생해야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당신한테 그런 고생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유, 또 답답한 소리. 돈이야. 누가 벌면 어때? 그럼 당신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공해서 나 말년에 편하게 해주던가.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남편 뒷바라지 할 수 있게 해줘. 응, 제발. 내 소원이야. 여보, 나 편강 공주 한번 만들어주라. 아,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볼게. 그렇게 저의 권유에 남편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못했던 공부의 한을 풀기 위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최소한 10년은 밀어줄 생각이었어요. 수능 준비해서 대학 가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남편이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했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막노동을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사이 우리에게는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이 여전히 잘 되어서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카페를 맡기고 태교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고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과 함께 한이 더 없이 기쁘더라고요. 매일같이 남편을 닮은 아들을 보며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이제는 둘이 아닌 새로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자며 저와 남편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다시 미용실로 돌아가 손님들을 맞이하며 남편은 여전히 심도 깊은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아이 핑계로 어떻게든 멀리할 수 있었지만 이젠 그 핑계도 될 수 없었거든요. 명절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었던 그날은 다름 아닌 아버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를 맞이해주는 것은 함께한 지 50년이 넘은 유부남이었어요. 생는요. 저희 남편은 그 집에서 생일상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지만 시모가 자기 친아들 생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매번 자신의 생일과 비교되는 형의 생일상에 남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날이었죠. 그래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형의 생일에 빠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 생신으로 시댁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가보니 이미 한잔치상이 려져 있었어요. 무슨 환갑에서나 볼 법한 사내미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데 저도 진짜 눈 돌아가더라고요. 문어를 삶아 올려두고 갈비를 산처럼 재어놓고 오리고기에 고기에 아주 육해공이 총출동해서 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버님 생신이 아니라 시어머니 환갑잔치인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장신은 언니라 하지만 그냥 자식 생일상을 이렇게나 차리시는 그런 시어머니가 대단스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성 쏟으시는 분이 왜 그동안 우리 남편 생일은 안 챙겨주셨나 화가 나기도 했죠. 어머니 정말 상달리가 부러지겠네요. 고생하셨겠어요. 그럼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냥 저냥 할 수가 있냐? 우리 귀한 장남의 생일날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누가 보면 아주버님이 올해 환갑이신 줄 알겠네요. 아무리 귀한 장남이라 해도 무슨 생일상을 이렇게나 아마 동서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남편 생일인데 어머님이 이 정도도 신경 쓰시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그이가 그냥 아들이야? 이 집안 대를 이을 장손 중에 장손인 그래, 맞다. 우리 집 귀한 장손의 다가 밖에서 힘들게 나란히라는 우리 집 기둥 아니냐? 그 무언 생일상은 이 정도 해야지. 우리 아들이 옛날로 치면 벼을 치는데 원래 그런 집에서는 생일날 동네 잔치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부르시. 아무래도 다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 와, 이건 진짜 아파트 주민 다 불러와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머니, 얘는 늦게 와서는 무슨 신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아들 다 먹을 건데. 나누긴. 뭘 나눠. 그 나만이 이들도 식구라고 불러준 걸 고맙게 생각해라. 아무튼 왔으면 구경이나 하고 있지 말고 얼른 상 정리하고 앉아라. 귀한 음식들 해놓고 다 쉽겠네. 우리 아들 배고프겠다. 그렇게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아주버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리가 영 불편하기만 했어요. 온갖 음식들의 상이 넘쳐날 것 같은데도 그중에 저희가 먹을 만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전부 다 아주버님을 위해 손수 준비한 음식들인데 그걸 저희가 먹는 걸 달가워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갈비에 젓가락을 대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노려보시는 탓에 쉽게 젓가락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남편은 눈치껏 아주버님이 드실 법한 음식에만 겨우 손을 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 소리를 내며 남편의 뺨을 때려 버렸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너무 놀라쳤어요. 못하고 있대염. 말해야 할 거 나눈다 정답이 대치어는 같은 도움사주의사요? 불이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겨우 김밥 2개를 함께 먹었다고 이런 욕을 듣는 건가요? 겨우 극한 일로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남편을 욕하더라고요. 김밥을 먹는 것에 중졸 이야기는 왜 하며 식탐을 부렸다는 심수를 들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다시 한번 우리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그 집 식구들을 눈치 보며 눈치밥을 먹고 있던 우리에게 이런 갑질은 더 이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는 이제 슬슬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로 커져 있는 우리 아들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봐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다들 정말 해도 너무 심하시네요. 김밥 2개를 먹은 게 뭐 이렇게나 큰 잘못인지 사람을 이처럼 괴롭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처음부터 화를 내던가요? 부르짖어서라도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부보하는 보리자루 취급을 하세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때까지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앞에는 우리 애도 있는데 저희 남편에게 이런 취급하시는 거 저 더는 못 견뎌요. 아니, 제가 미쳤나? 야, 너 쥐약이라 먹었냐? 지금 어디서 집 가? 거들이 목청을 높이고 있어? 너 어디 윗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치냐? 아니 동사, 우리 남편이 뭐 못할 말했어? 그러게, 욕먹기 싫으면 대접받을 행동을 하던가. 중졸밖에 못 돼서 수준이 그 따위인 거 아니야? 동서도 똑같은 수준이고. 말을 하려면 뭘 알고 하던가? 우리 남편 이제 중졸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 고졸,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그것도 공부도 안 하고 단번에 합격해서 방통대 다니면서 대학 졸업장까지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수, 저놈이 뭘 어쨌다고요? 참,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정도 돼야지. 저놈, 무식한 거 우리 다 아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재수 남편, 욕먹어서 화난 건 알겠지만 거짓말은 하짓이다. 그거 사람 되게 해보여요. 금구말 취급을 해, 내가. 언제 거짓말이래? 내가 거짓말했다는 증거 있어? 있어. 그럼 거짓말 아니라는 증거는 있어? 동서서방님, 공부 못한 거 우리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우리 남편이 중졸인 게 머리 나쁜 탓이라고 생각해? 형님, 아버님한테 얘기 못 들으셨나 봤는데 저희 남편이 중졸인 건 다 아주머니 탓이에요. 없는 집안에 대학 보내놓고 고 어머니가 저희 남편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고 일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막노동 일해서 아주머니 대학 등록금 다 내고 심지어 공무원 준비한다고 뒷바라지까지 다 했고. 그렇게 동생 덕분에 공무원 된 거면 동생한테 고마워하고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뒷바라지 한다고 중졸 동생을 개무시를 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는 이제 와서 다진한 이야기를 뭐 하려 해? 그럼 저놈이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도 모르는 놈 걷어 키워 먹었으면지가 그 정도? 은혜는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한 거야?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고 착한 우리 남편도 그래서 열을 참았던 거예요. 고아인 자기 걸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은혜 갚으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짓들 다 견디고 형 위에서 희생해서 살았고요.
그럼 이제는 좀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진짜 인정머리 없다 싶네요. 그래서 그런 우리 남편 불쌍해서 내가 뒷바라지 해주었어요. 평생 식구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고생만 한 남편. 더 원 없이 공부해보라고 했다고요? 근데 웬걸요. 막상 시켜보니까 공부가 그냥 자기 적성인 거예요. 원래도 머리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글쎄, 저희 남편 IQ가 글쎄 150이 넘는다네요. 말도 안 돼. 아, 그럴 리가 아니. 저딴 놈이 무슨 IQ가? 150이 넘어서 나는 120이 안 되는데 애초에 둘이 한 배에서 나온 것도 아니니 머리가 똑같을 리가 없죠. 그리고 어디서 7급 공무원 주제에 우리 남편이랑 비교를 하려고 그래? 동사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급주란이동은 급이 얼마나든지 알고 나는 소리야. 그러는 지들은 뭐라도 된다고 감히 우리 남편을 무시해? 아, 제가 아직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럼 어디 보여드려요? 우리가 뭐라도 되는지? 안 그래도 이따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해야겠어. 여러분, 저희 남편 행정 합격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행정 곧이라니? 행시 5급 공무원 되는 시험 모르세요? 아니, 그럼 지금 성민이 제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 됐다는 말이냐? 남편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공부를 시작한 지 겨우 3년 만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고졸 검정고시 준비에만 못해도 1년은 걸릴 거라고요. 생각했는데 남편이 책 한 권을 펴보더니 문제를 그냥 다 맞춰 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공부를 시작한 그 해 바로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평균 98점 고득점으로 말이죠.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바로 고졸 합격증을 딴 남편을 보며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남편 IQ가 무려 15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동안 하도 구박을 당해서 그렇지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맞았던 거죠. 그렇게 공부에 자신감이 붙은 남편은 방통대를 다니면서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겠다. 어느 날부터 행정고시 책을 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많은 시험 중에 왜 행정고시인 궁금했지만 남편은 그냥 웃기만 할 뿐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추해보자면 아무래도 7급 공무원인 아주버님의 영향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아버님을 떠들며 그에 비교해서 저희 남편을 무시해뒀으니 남편이 이왕이면 자기 형보다 잘하고 싶었던 거겠죠.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5급 공무원부터 시작이니 급인 아주버님보다 저희 남편이 윗급인 거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이 제 5급 공무원이에요. 그럼 감히 7급 공무원 주제라고 해도 되겠죠? 아주버님 어떠세요? 저희 남편이 급 공무원 됐다니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말도 안 돼요. 아니, 대체 언제 공부를 해서 행시를 봤다는 거야? 내가 7급을 따려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딱 3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검정고시에 너무 쉽게 합격해서 다른 시험도 봐볼까 싶어서 시작한 건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까 저와 적성이 맞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만한 일이라 생각해서요. 그래서 해봤는데 운이 좋게도 3년 만에 들으셨죠. 저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버님이 7급을 따려고 몇 년을 개고생하셨더라면 한참 걸리셨겠네요. 아유, 근데 이왕 공부하려면 저희 남편처럼 5급 정도는 하시지 않으셔야겠어요. 7급이 뭐예요? 7급이 그래서 너 이제 내가 공부했다고 지금 형을 무시하려는 거냐? 내가 지금 키워주고 키워주며 오르는 거야? 너 이제 아주 나 대놓고 무시하겠다 이거지. 이거지 같은 구아 새끼야. 아이고 이놈아, 형이 잘 되는 게 집안 잘 되는 거라 아하지 않았어? 근데 이 망할 놈이 기어이 지 형기를 꺾어 놓으려고 작정을 냈네. 내 놈이 꺾급 공무원에서 뭐 어쩌려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대응 망덕한 놈. 그래도 이 이야기 들으시면 저 한 번이라도 인정해 주실까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제 헛된 기대였나. 애초에 당신들 같은 버러지들한테 기대한 게 내 잘못이지 뭐. 배은 망덕하다. 은혜도 모른다고. 내가 무슨 은혜를 모르는데?
그놈의 은혜 갚으려고 10수년 동안 막노동해서 돈 벌어다 줬잖아. 키워준 은혜 갚겠다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준 부모 밑에서 형만 떠받들고 살았잖아. 겨우 버리는 옷 주워다 입히고 다 쉬어 빠진 김치에 밥 먹이며 키운 거에 비하면 내가 갚은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 아닌가요? 나 그동안 할 만큼 했고 은혜는 갚을 만큼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나한테 더 받아낼 게 있다면 그건 당신들이 인간도 아닌 거야? 나 우리 아내 덕분에 사람답게 삽니다. 이 사람이 내 뒷바라지 해준 덕분에 못했던 공부했고 이 사람이 응원해준 덕분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이 사람 덕분이고 당신들은 그동안 내 고혈 빨아먹은 흡혈귀 같은 악마들이 내 식구들 위해서라도 더 이상 착취당하고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 끊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배음 망덕한 놈, 나도 더 이상 자식 취급할 생각 없다. 지가 공무원 돼봐야 거기서 거기겠지? 우리 아들도 금방 5급 진급할 수 있어? 그때 될 때 괜히 아는 척할 생각 말고 앞으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당연하죠. 내가 여기를 왜 찾아와 나요? 앞으로는 이쪽으로 머리도 안 둘 거야? 내가 그동안 마냥 좋아서 앉는 줄 압니까? 나는 적어도 당신들의 가족이라 생각했었어. 근데 당신들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으니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다들 잘 사세요. 하도 저인 남편을 무시하기에 저도 홧김에 남편의 합격 소식을 전했지만 이런 반응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5급 공무원이나 했으니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시거나 적어도 더 이상 저희 남편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시댁 식구들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저희 남편이 은혜를 모른다며 형머리 위로 기어 오른다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가족들의 반응에 크게 실망한 남편은 여의 참을 흘리며 시들과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남편에게는 참 길고 어려웠던 일이었죠. 당신 괜찮아, 정말? 그럼 괜찮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제서야 정신이 든 것 같아. 아까 그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데 속이 다 풀리더라고요. 보면 나도 참 많이 참고 살았나 봐. 근데 뭐하러 그런 걸 참고 있었는지 내가 바보였어. 당신이 영 끊고 살으라고 했을 때 진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다 내가 못나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가족들도 축하해주고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이런 결과였죠. 아, 내 행복에 축하해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그럼 나도 이제 부모 형제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있잖아. 내가 우리 아이 앞에서 당당해져야 하는 건데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무시받으면서 살 수는 없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우리 가족한테 신경 쓸래. 다행히도 남편은 큰 결심을 한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언제보다 요주의를 여겼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당당할 수 있는 지금 시과어진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남편은 나중에라도 후회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으며 남편은 발령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공무원이 천직인 건지 남편은 이렇다 할 스트레스 없이 공무원 생활을 아주 잘 해냈죠. 업무에 성과를 내며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남편은 기죽어 있던 과거와 달리 점점 자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뭐야, 연 끊고 다시 보지 말자고 분명 말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습니까? 나 당신들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아이고, 성민아,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다오. 우리 말 좀 들어봐 줘라네. 형 좀 도와주려 돌아가라고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나? 형은 누가 내 형이야. 나 형 같은 거 없어. 그리고 가족도 없고 당신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당장 꺼지라니까, 성민아. 나 좀 도와줘. 나네 형이자니까. 우리가 알고 지냈던 세월이 하루 이틀이니 그때 잠깐 불화로 멀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제고 가족이야. 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나 이러다가 공무원 면직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성민아. 제발. 그러한 부탁을 왜 나한테 내가 도와줘야 할 이유라도 있어? 그리고 공무원이 웬만한 일로 면직되는 일은 없어. 그러나 만약 그렇게 면직된다면 내가 해줄 것도 없네? 나 5급 공무원이라고 7급 공무원 목숨까지 지키겠어? 물론 내가 나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 줄 이유가 없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 형 새끼한테 내가 왜 그럴까? 형, 어려운 사정이야. 알겠지만. 형은 배알도 없어. 중졸 새끼라고 무시하던 동생한테 부탁까지 하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서 연명해야 할 목숨이라면 그냥 포기해.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사방님 제발요. 저 애들만 둘이에요. 이 사람 이대로 공무원 잘리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제희 식구들 남편만 보고 살아가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내 탓이에요. 왜 다들 나한테 찾아와서 난리야? 난리가 언제는 중에 막노동꾼이라 걔 무시하더니 내가 5급 공무원 되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제 와서 알랑방구들 끼워봐야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다 꺼지. 형 앞으로 괜히 남의 앞길까지 막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랑 아는 사이라고 하지 마. 어차피 곧 파양 신청 완료되면 우리도 진짜 남이 되겠지만 나 괜히 형 때문에 똥물 튀기고 싶지 않거든. 아무튼 그럼 이제 우리 아무 사이 아니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아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작은 도움이라도 줄까? 정말 나 도와주는 거냐, 승민아? 나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너한테 은혜 갚아줄게. 내가 진심이야. 아니, 은혜는 갚을 필요 없고 그냥 공무원 잘리면 연락해. 내가 전에 같이 일하던 반장님이라도 소개시켜 줄 테니까. 형, 공무원 못하면 그 나이에 무슨 일 하겠어? 그렇다고 형수 혼자 벌어서 애들 키울 수도 없고 형은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던 가야지. 막노동 아니야? 내가 어떻게 막노동을 해줄게 생겼는데 못할 건 또 뭐야?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타고난 건 없더라고. 그냥 하다 보면 다 하는 거지. 형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잘만 해. 형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뇌물수술 혐의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겁도 없이 남의 돈을 받아먹다니 간도 컸죠. 그래서 잘못하면 파면이 될 위기에 처하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저희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남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희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싹싹 비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좀 통쾌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자기들도 저희 남편이 당한 치욕을 느껴보기를 바랐죠.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사정을 했지만 저희 남편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엮고 싶지 않다며 그 집 식구들을 문간에서 쫓아내버렸죠. 그러자 얼마 뒤 아주버님이 정말로 파면되었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 도움받을 연줄도 없어서 기어이 수습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왜 공무원 주제에 하면 안 될 짓을 했는지 다 자기들 엇보였네요. 그 후로 시댁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남편도 하는 일에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당연히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며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딴딴딴 딴딴딴